2021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지리산 역사관.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의 조윤아입니다. 장미영 선생님을 모시고 지리산 역사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학교 장미영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이 지리산 역사관을 검색해보고 오늘 처음 올라왔는데요. 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골 깊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건지 이곳에 오니까 정말 깊은 산세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역사관이 이 지리산 깊은 산골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뒤에 지리산 공비 토벌 루트 안내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서부터 이제 이현상 아지트라든지 최후 격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리산에 그냥 등산을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공비 토벌 루트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빨치산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길이 이 길목이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 안내도를 보면 공비라고도 써 있고 빨치산이라고도 써 있는데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써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우리가 빨치산도 많이 쓰지만은 한국전쟁 당시에는 빨치산보다는 공비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공비라는 말은 중국 그 공산당 시절에 게릴라를 지칭하는 말로서 비적이라고 불렀어요. 그 게릴라들을. 그래서 낮추어 불렀던 그 말을 합쳐서 공비라고 사용한 거고요. 빨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파르티잔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해서 러시아식 표현으로 이제 파르티잔 그거를 한국의 이제 언어로 빨치산이라고 발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들을 공비와 빨치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치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게 빨강색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르티잔에서 온 용어가 네네.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공비가 공산당에 대한 그쵸 비정규 낮추어진. 그리고 여기 보면 레드 게릴라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역사관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것들도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 안에 들어가서 네. 직접 역사관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지리산 역사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빨치산과 관련된 많은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장미영 선생님께서는 박경리의 장편소설을 박사 논문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서도 빨치산이 등장하지 않나요? 네네. 제가 쓴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 중에 그 텍스트로 선택된 시장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남지영이라는 여성 인물과 그다음에 하기석이라는 남편 부부 중심의 서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기석보다는 하기석의 형인 하기훈이라는 커뮤니스트의 이야기가 전장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치산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오히려 시장과 전장 속에 나오는 돈이라든지 를 따라서 빨치산으로 들어갔던 이과라는 인물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기훈은 굉장히 지식인처럼 그려져 있고 네. 그리고 가화는 낭만주의자처럼 네.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지리산 빨치산을 쫓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최후 여성 빨치산으로 알려져 있는 정순덕 같은 경우에도 남편을 따라서 입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순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빨치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가화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 남편도 아니고 그 시절에 단순하게 낭만적 사랑을 쫓아서 입산한다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가화와 하기훈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전쟁의 인물인 이가화라는 인물은요. 전쟁 중에 그 가족을 모두 공산당 애인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적 인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기훈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고 둘이 사실 전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이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하는 기억이 있어서 이거하란 인물에게 하기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의지할 수 있고 이제 이 세상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치산을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빨치산이 등장하는 또 다른 소설의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빨치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현대문학 안에는 지리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70년대 이병주의 지리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빨치산에 관한 이야기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이태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그 이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빨치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태의 이제 남부군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지리산 그리고 빨치산에 대한 이제 관심, 흥미를 높였던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조정래의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빨치산이라고 한정하지 않아도 분단문학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지리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가장 잘 활용된 어떤 문학작품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동을 해서 제3전시관 쪽으로 와보았는데요. 여기에 와보니까 고독한 토벌대장 하면서 빨치산뿐만이 아니라 토벌대장에 관한 스토리텔링도 되어 있습니다. 장미연 선생님, 지리산이나 빨치산을 소재로 한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문학 콘텐츠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고독한 토벌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빨치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고독한 토벌대장은 사실은 우익의 관점 또는 반공의 관점에서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게 역사관이기 때문에 좀 더 편중된 또는 우익의 관점에서 이 역사관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의 이 스토리텔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 또는 좀 더 평화로운 공존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둔 이제 역사관으로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빨치산이 스토리텔링 컨텐츠로서의 가치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쟁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극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라든지 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컨텐츠로서 빨치산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또 이 전시관들을 관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동에서 만난 박경리와 토지 지리산 역사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